대학의 소리 이스크라 지금 시작합니다. 너무 빨리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들어요? 와, 야, 빨리 너무 빨랐어. 내가 탁탁탁 해야지. 역시 이게 그 소리장인이 없으니까 자 보고 토끼요 싶다. 토끼. 그러니까 제 성질을 이거 보고 이러고? 나티나네요. 보고 싶다 탁이라고요? 웃기야. 탁탁탁탁. 탁탁탁탁탁탁. 두부 좋아해? 탁탁탁탁탁탁. 저거 지금 막 웃고 있는 거 싫은데요. 쟤는 안 돼. 마귀가 꼈어요. 부재 여지가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스크라 책임 프로듀서 겸 MC 백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처음부터 아주 그냥 탁탁탁으로 이렇게 드립을 치고 있네요. 레드립 아닌 것 같은데. 네. 성모형 듣고 있어? 저희가 이게 저희가 매번 할 때만 느끼는 거지만 이스크라 하겠다고 앉아 있어서 레드립으로 바꾸는 건 진짜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좀 더 근본이 없어. 우리 원래 레드립 할 땐 이스크라 갖고 이스크라 할 땐 레드립 하고 레드립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맞아. 그런 것밖에 없어. 슬슬 중앙은 어들에서도 레드립을 해보는 게 조각난 섹서들. 이제 그 빨간 문화 특집을 한번 하는 거죠. 너 왜 좋아요. 터진 거니? 빨간 책 좋아하나 봐. 네. 소송과 고모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 아 좋아. 오늘도 한번 자기 소개를 간단히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도부터. 네, 이 시대 마지막 오단보의 안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디 보자. 오늘은 여성 게스트가 엄청 많으니까 일단은 요새 기아 상태로 살이 빠지고 있는 시루. 네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오늘따라 시루가 좀 더 이렇게 그 머리를 묶으니까요. 그 일본인 일본 같아. 때 그 있잖아요. 1980년대나 90년대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던 그 시절에 있던 1980년대 사무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스트 설명하자면 내가 알기로 메이지 유신이 2000년대인가 보다. 지금 그 시루 머리가 딱 그거예요. 스모 선수 머리. 그래. 1890년대. 아씨, 내가 어제처럼 살았어. 메이지 유신 때 새끼야. 1990년대도 사무라이는 없었다. 그런 건 없었어. 무슨 라스트 사무라이도 아니고. 여러분 이번 주 조각난 어드 영상판 특집이 이제 박열과 20세기 초반 일본 문학에 대한 것이니까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다 박열 보러 가야지. 다 노리고 한 거야. 박박박박. 아 제발. 진짜 미쳤나 자, 봐.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패션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준 당신이야 당신. 새내기 같아. 너무 본인은 예뻐. 새내기란 느낌이. 야, 나 갔다 그럼 빨리 대답해라. 무슨 개소리고. 군대 가면 많이 들어요. 나가면서 제 아재.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새내기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나마 여기에서. 네. 그렇죠. 새내기 같은 엘바입니다. 와! 체크 셔츠에 청바지면 완벽하다. 청바지인데 잘 안 입는 그런 그 청바지였는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그 반바지 중에 좀 더 짧은 거 있잖아요. 핫팬츠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 예뻐. 깜짝 놀랐어요. 조심해요. 아니 계단 원래 오를 때 조심해요. 이거를 살찌기 전에 많이 입었는데 살찌고 나서 엉덩이에서 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던 핏이 안 나오니까 빡쳐서 안 좋네. 입고 지금 왔는데 자랑이에요. 엉덩이만 졌대. 야 개봉다. 야. 어머님이 누구니? 야 아니야. 툭툭 막히겠다. 아, 박진영이 진짜 뭔 좋아하겠어. 말은 못 하겠노. 이거 레드립 아니잖아. 아, 맞다. 그리고 오늘도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빵코입니다. 와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준 레귤러 아니에요? 이스크라 준이 뭐야? 준 떼야죠. 근데 이거 그 출연횟수로 따지면은 아마 거의 주주랑 타이가나 주주보다 주주씨 뭐예요? 분발해야지. 주주씨보다 많은 거 아니야? 저 빈도도 4번밖에 안 났어요. 높고. 저희가 하고 있는 또 아프리카 방송이 있는데요. BJ 추추의 성적 이야기라고 거기에 맞아. 드디어 주주의 얼굴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아 진짜로? 맞아. 주주 네. 출연하기로 결정했어요. 곧 여러분 주주 얼굴 보실 수 젠가? 있습니다. 주주가 진짜 제가 본 애들 중에 꽤 미녀예요. 진짜 되게 예뻐요. 정말 네? 예뻐요. 주주 미녀야. 그래? 어. 나도 몰랐는데? 미안 주주야. 이제 논쟁이 붙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해서 야, 이제는 미안. 예쁘다 하는 분들은 모두 이제 별풍을 팡팡팡 써주시고. 별풍으로 주주야 미안해. 오빠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이 투표로 말하죠. 예쁘다 별풍. 그리고 안 예쁘다 영업 301714 그 얘기해서 나 말인데 우리 목요일 날에 그 응응젠가 해가지고 방송을 해요. 처음에 이제 스폰서드 방송인데 뭐 광고비는 따로 없지만 거기에 이제 안토네 전 여친을 출연시켰어요. 진짜로? 정확히는 출연하기로 했죠. 그 이름이 내가 설문에 그 이름이 그분이 맞구나. 여기 무슨 무슨 베레포크요? 이름이어서. 막 존나 쿨해? 여기 무슨 뉴욕인 줄 알았어. 저 이제 채팅창 가서 불탄치 칠 거예요. 쿨한 줄 알았지? 자, 그래서 안토네 전 여친을 출연시키는 악독한 PD로 이름 널리 그럼 알렸어. 젠가를 주주씨를 부르는 게 아니었어? 아니야. 주주는 아쉽다. 다른 걸로 털어야지. 근데 또 정말 재밌는 게 이제는 가서 항상 화장실 이제 제가 뭐 뭐 이제 아쉬워? 전 여친 얘기를 할 때 친구들이 항상 그래서 전 여친이 전 여친이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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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그 뭐라 해야 되지? 거기까지는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지켜주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그분이 나는 언급 안 했으니까 몇 번째인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시니까 그분이 오십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저 해서 지금도 딴 전 여친 전화 방금 받고 왔는데 고기 사달래요. 역시 그 전 여친 나도 아는 전 여친이니까. 네, 그 사람이에요. 여튼 너무 많이 알아 우리는. 다리 좀 안 떨면 안 돼요? 진짜 매너가 없어. 녹음하는데 껌을 찝질 않나, 멘토스를 막지를 않나, 다리를 떨질 않나. 미친놈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정서불안 같은데. 그러니까 야 억울하면 책임 프로듀서 해. 뭐야? 대표를 짧게 넣어야겠지만. 넘겨줘. 가자. 왕위를 계승하자. 넘겨줘.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너 왜 이렇게 귀여운 척하냐 갑자기? 새내기 나 원래 귀여운데? 말을 하려다가 얼었어. 나 원래 귀엽고 상큼하고 발랄하고 깜찍한데. 사랑스럽죠. 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좋아요. 여러분 10계명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괜찮아, 나는 믿는 신이 없어. 근데 청바지에 십자가 박혀 있어요. 세개 보이던데 아까? 몇 명을 매단 거야 십자가에? 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사실 오늘 얘기할 거 주제 자체는 이렇게 화기애애하진 않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늘 오면서 타셨던 그 대중교통들 중에 혹시 지하철을 탔다 하시는 분? 저요. 아이 저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데 혹시 이제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홍대 주변에 지나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대에는 이제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될까 짧은 옷을 많이 입고 다니는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아하.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때마다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좀 분란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분란이 생겨요. 아 맞네. 왜냐면 나 얼마 전에 그 알바 같이 했던 애 중에서 알바하던 애가 10시까지 출근인데 11시 반에 온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남자애였는데 얘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들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여자분이 신고를 해가지고 앞에 엄마야. 가시던 분이 신고를 해서 가가지고 핸드폰 앨범 다 이렇게 뒤져가지고 이게 찍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증명하러 온 거지. 몰카 찍은 걸로 의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1시간 반이 걸렸대요. 그래서 얘가 지각을 하더라고. 아휴. 그런 적 있었어요. 저도 제 아는 지인이 홍대역에서 핸드폰을 하고 가다가 그 몰카 때문에 경찰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몰카 찍은 거 아니냐고 당신. 근데 확인해봤는데 얘가 그 흔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훈방 조치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요즘 예민한 네, 예민합니다. 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방산시장 쪽에서 이제 매대 알바를 했었는데 아. 그때 이제 휴대폰 각도가 한 손님이 이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보니까 이제 이쁜 언니가 있었거든요. 우리 경리 언니가 가끔 나와서 매대에 같이 있었는데 그 경리 언니 그 다리를 다 찍어서 간 거예요. 엄마야. 친구 아니야? 미친 새끼. 주변에 격리가 있어요? 그치. 아니요. 그 나인뮤지스의 경리 말고 그 직책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는 경리분이요. 그래. 예. 이 사람이 야 미쳤네. 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나라한 경우가 언제냐면 사실 몰카라고 하고 우리가 규정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그 언제지 레이싱 모델.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그 촬영이 전제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전제는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레이싱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 레이싱 모델가 차를 찍거나 아니면 레이싱 모델만 찍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를 찍는 것도 괜히 막 이렇게 가다가 애가 막 이렇게 숙여서 아이, 그렇게도 안 해. 그냥 대놓고 해. 엄마야. 그게 미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나중에 짤 같은 게 돌아다녀.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담. 형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도 못하는 게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성폭력 되는 형법으로서. 게 한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일이 끊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어. 하지만 그래도 신고할 거 신고해야 됩니다. 사실 생계의 문제가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레이싱 모델이 조금 이제 저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뭐 인스타 다른 데로 옮겨가서 이제 쇼핑몰 모델 하시거나 뭐 셀럽이 되려고 되게 애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이제 레이싱 모델 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가지고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근데 찍을 수 있는 거리 자체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게 이제 프리하게 돌아다니는 모토쇼 이런 데 가면 사실은 찍기 편하죠. 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거리가? 이제 모터쇼나 모터쇼는 이런데 그렇죠. 가면은 막 카멜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 부분만 잘라서 올라오는 거죠. 아. 제 클립이지만 잘라서 올라오거나. 못 찍게 안 해요? 못 찍게 안 하죠. 못 찍게 안 하죠. 왜냐면은-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 모토쇼는? 입장에서는 그 내가 차가 있어. 그러니까 부스에 차가 있어. 네. 그러면 그 차에 가가지고 그 차를 보고 찍으러 오려면 그 사람들 입장에 최대한 많이 노출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차가 그렇기 때문에 레이싱 모델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데 사실 그것도 팬덤이거든요 일종의 자기들한테는 몸을 어쨌든 이제 자기의 외적인 그 미를 파는 직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에서 봤을 때 또 사진을 거부하기도 애매한 애매한. 그런 거죠. 맞아요. 또 이제 사진 작가들 커뮤니티가 있고 아. 또 작가들 나름대로 인맥이 있거나 모델들을 약간 쥐락펴락 하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그래서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사실 몰카 문제에선
우리가 대학으로 조금 좁혀 보면, 우린 대학을 얘기하니까. 네? 대학으로 좁혀 보면 사실 여기가 대학에서의 이스크라가 이런 맞긴 맞구나. 대학의 소리 이스크라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남의 소리가 아니었나요? 대학 내에서의 몰카 사건은 사실 우리가 진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작년이랑 올해가 유독 많았던 것 같아. 특히 작년에 엄청 기사 많이 봤었거든. 우리 정확히 사실은- 작년 올해 사건이 많았던 건지 혹은 원래 있었는데 이제 수면에 이제 공론화되기 가시화가 시작한 된 게- 건지는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사로 많이 이거는 나온 제가 것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2007년, 뭐 2013년, 2011년 막 이런 이제 비교적 최근이라고 했나 최근에 몇 년 전 일들에도 되게 막 한 달에 한 번은 어느 대학에서 몰카가 적발돼 맞아요. 찍다가 어. 걸리기도 하고 설치가 캠퍼스 내 걸리기도 몰카. 하고 네네네 그-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기사 자체는 많이 있는데 이제 보는 시선이 조금 이제 달라진 거죠. 좀 더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통계 찾아봤는데 통계 4년 만에 보니 이게 거의 20배가 늘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20배가 는 게 아니라 이게 고발된 빈도가 그 횟수가 많았다거나 그렇죠. 맞아, 그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범죄로는 아마 지금 5, 6년 사이에 네. 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6배에서 8배 정도가 엄청 증가했어요. 늘었어요. 이제 그런 문화적 차원이라던가 제도적 차원에서 신고가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지. 그와 더해서 이제 몰카라는 그 도구의 발달도 한 몫을 할 것 같거든요. 야, 그렇죠. 그거 봤냐 이번에 그 여자친구 그 있잖아. 안경. 봤어? 안경. 네. 이거 되게 안경. 이상해가지고. 모르는 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 그 예린이었나? 예린자 맞죠? 맞지. 예. 여자친구 맞아요. 예린분이 이제 왜냐면 팬사에서 제가 기사를 썼어요. 아 진짜? 팬사인회에서 어떤 이제 남자 팬분께서 오셨는데 안경이 뭔가 수상해가지고 옆에 있는 직원분한테 얘기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안경이 그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맞아요, 맞아요. 안경이었다고. 그게 필요한 부분에 그 달려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먼저 신비가 그걸 잡았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다 뭔가 수상한 거야 이 걸 안경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말을 미리 해놓고 마지막에 예린이 이제 안경 줘봐 해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싹 살펴본 다음에 렌즈가 달려 있는 거 확인을 하고 직원한테 말해서 조처를 하는 거죠. 그 안경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몰카용 안경은 맞는데 그 안경 콘서트장에서 사실 되게 많이 쓰였던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돌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 알바를 해봤는데 거기서 그 안경을 알려줘요. 안경이랑 망원경. 아 진짜? 네네 그것들 일종의 촬영이 되는 게 있다 하고 이렇게 생겼다 잡아서 그 사람들은 끌어내라 라고 아. 네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티 안 나게 나온 것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엄청 인터넷 많습니다, 찾아보면 진짜 진짜. 겁나 많던데. 사실 2013년에 고대에서 이제 경영대 교수가 아, 여학생의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어요. 내 손목에 손목시계 쥐더이다. 맞지? 맞아요. 근데 그 손목시계인데 손목시계 아래쪽을 상당히 자세히 살펴봐야지 아 여기 렌즈가 있구나. 진짜 코앞에서 봐야지 알 수 아, 있어요. 솔직히 와, 이게 정말 미쳤다. 작기도 하거니와 누가 저 시계나 안경이 카메라다라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2000 안경은 좀 티가 나긴 하더라. 봤어요? 아, 저 진짜 이상한 안경이야. 아, 돈 주고 사라고 해도 안 살 것 되게 같아. 두꺼운 안경이요. 안경은 뭐 그래도 좀 저가형이어서 티가 좀 나는 거고. 아 그래? 왜 그런 거에 디자인 신경 안 쓰냐 업자들아. 그니까 예쁘게 근데 이제 개소리 그게 진짜 존나 막말. 이제 얼마 전이었는데 에어비앤비 관련해 갖고 한번 난리 난 적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아직도 일본 그렇죠. 내에서 그 몰카 찍었다는 거. 근데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질 경보기랑 너무 똑같은데 진짜로 내가 느낌이 세서 저거를 보지 않은 이상에는 저같이 이제 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몰카나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천장 같은 거 잘 안 보는 좀 덜렁거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분들도 맞아요. 맨 처음에는 그냥 야 저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래, 두 똑같은 번째 게 있더래. 방문이었다며 그게. 그니까. 그러니까 미쳤어. 굉장히 일본에서도 그 정도라면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게 뭔지 아무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근데 되는지. 사실은 종류가 그 정말 에어비앤비 주인이 한국인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말 되게 많더라고요. 그건 좀 더 아, 완전 반동남이긴 한데. 확인되지 않은 거라서. 사실 이게 꼭 한국에서 그렇게 국한된 현상일까 싶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한 얘기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리스크라는 대학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얘기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청취로 이루어지는 저희 방송은 fmrdlips@gmail.com 과 페이스북 이스크라를 통해 이제 사연과 게스트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학 내 몰카. 좀 나아졌네. 야 잘했지. 훨 낫다 야. 내 코치 덕분이지. 내가 진짜 엘바 때문에 아주 그냥 아유 씨. 방금 실명 말하려고 했어. 아니야? 아니야? 그 아까 이제 그 얘기 있었잖아요. 대학 이제 최근 들어서 대학 내에서 몰카 관련된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근데 저는 가시화가 많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지, 가시하죠. 저는 근데 그 의미를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몰카 옛날에는 몰카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덮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는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은 그게 이제 만약 발생하면 사실은 대학 내에서의 자치가 이제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학이라는 건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학 내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옛날에 그냥 좀 형법으로만 숨기려고 했는데, 고소해서 그렇죠. 끝내려고 했다면 이제는 좀 공론화를 공론화를 시키고 형법 고소보다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어요. 알아서- 알아서 이제 끝내려고 사실 했던 거죠. 고소 고발도 쉽지 않았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물론 법은 있었긴 근데 했지만 이제는 그 문제가 굉장히 이제 예민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변한 거죠. 인식이 변하면서 그 문제를 A, B, C로 나눠 갖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생긴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이거 고발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감수성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딱 이번 년부터 이제 한 작년부터 작년부터인 네, 것 같아요. 이번 년까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우리가 몰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인식 바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더 2000 우리의 뭔가 삶에서 좀 더 거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언제든지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아니면 공공장소에 가거나 할 때 이게 진짜 몰카가 있으면 어쩌지라는 그 위협감? 무서움이 좀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몰카라는 게 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지. 남성들은 대체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야한 동영상을 본다 그러면은 대부분 순간 야한 동영상 야한 돈 뭐. 괜히 찔리고. 이제 일본에 계시는 누나들의 야동을 보다 보면 가끔 이제 그 컨셉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몰카 컨셉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많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저는 우리나라 야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도 제가 내가 대상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야동이군, 좋은 컨셉이군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나한테도 직접 현실에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화장실 공공 화장실에 가면 항상 못부터 확인해보고. 나 저번에 경영대 수업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우리 학교에 저희가 각 단대마다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경영대 쪽에서 수업을 들어볼 적이 없었는데 날씨가 다른가요, 그쪽은? 날씨가 다른 정도로 멀진 않아요. 경영대랑 관련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직 그쪽에 1단계군요. 그쪽 가가지고 화장실에 딱 앉았는데 바로 화장실 문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몰카 방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몰카 관련 신고는 이쪽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던가 당신의 근데 문구가 좀 이상했어. 언제든지 당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 빅브라더야? 나보고 나보고 조심하라는 거야 뭐야? 아니 일단 그거는 뭐 그 상황 내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 상황 그거를 내에서는. 보고 뭔가 확 와닿았어요. 맞네. 지금 기사도 올라오고 있고 이거 잘하면 진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괜히 한번 둘러보게 되는.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야동이라는 걸 취업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게 들어옵니다. 몰카가 들어와요. 그쵸.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죠. 아니야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라 다르죠. 화장실에서 리벤지 포르노는 이제 한 거를 봐요. 난 처음에 그래서 이걸 끼고 난 욕을 했어요. 이 씹새끼가라고 욕을 했던 게 아니 이게 뭐가 좋다고 도대체 이걸 왜 올리는 거지? 전 이게 처음에 약간 그녀의 변변 활동.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이 뭐라 해야 될까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사찰을 하기 위해서 난 설치한 그런 거 1984 하잖아. 근데 이게 이런 류의 그 뭐라 해야 될까 군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 이런 몰카군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걸 서로 교환하는 애들도 심지어는 봤어요. 그게 그래서 소란에서 존나 욕먹었던 거 그거 아니야? 소란액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몰카도 몰카인데 이제 애인의 동의 없이 리벤지? 찍은 이제 성관계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죠. 아니, 이제 그 근데- 계통은 정확히는 그거를 보통 교환도 많이 하고. 이제 말씀하세요. 아니 그 소라넷이 이제 한참 소라넷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소라넷에 들어가 봤어요. 룸메들이랑 계정을 하나 파서 이거 진짜 무섭다라고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일종의 또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긴 한데 그땐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선가 찍혀 있을까봐 확인선에서. 네, 그래서 이제 룸메들이랑 같이 딱 계정을 파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포르노뿐만 아니라 그냥 갖가지 나체 사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샤워하고 나와서 그것도 있어. 아무것도 사촌 아니고? 동생 맞아. 사촌 동생 사진 이런 거 찍어 주변 주면 사람들 몰카도 있고. 약간 저는 그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관망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이 흘러들어온 곳. 그 외국 사이트 중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곳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가장 인터넷 중에 마이너 중에 마이너가 모두 들어와 있다 해서 사람 막 머리 잘린 것도 돌아다니고
물론 그것은 도시 전설입니다만. 뭐 그런 괴담 같은 느낌인데, 근데 사실 그게 시적으로는 이종 19세의 그러니까 이제 성인 그러니까 섹스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국 인터넷 쪽에서는 소란에서 이게 대체했던 거죠. 유포다. 거기서 그렇죠. 느낀 건 이제 몰카의 위험이라는 게 우리가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정말 집 안에서 진짜로. 그다음에 내가 뭔가 뭐 성행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섹스를 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뭘 해도 찍힐 수 있는 위험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솔직히 휴가로 뭐 펜션 같은 거 가거나 하면 일단은 먼저 그 뭐냐 탁자 위에 있는 시계 한번 들춰보는 거 한번 들어가지고 뭐지 있나 이런 거. 그래서 왜 우리 그 여기어때 같은 여기어때나 뭐 야놀자 야놀자 같은 이런 것들 데는 보면 몰카 뭐 몰카 안심존 안심존. 게 아 있죠. 진짜? 어. 네, 이런 게 했으면 이제 야놀자 측에서 기계를 가지고 싹 다 모텔 전수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게 한참 믿을만하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몰카가 슬슬 가시화가 될 때.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텔을 갔을 때 이 손바닥을 딱 댔을 때 거울에 이게 어, 손바닥끼리 손가락 되게 아. 떨어져 있나 붙어 떨어져 있나.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매직 미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훔쳐볼 수 있는 미러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지 진짜 거울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반대 아니었어? 맞아? 떨어져 있어야 진짜 떨어져 그런 있어야 거예요? 진짜 거리지.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떨어져 이분이 있는 이분이 자세한 건 찾아보는 걸로. 전동과 날조로 승부를 하십니다. 제가 성공한 날줄 좋아하긴 한데요.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아무튼 관련해가지고 틈새 시장을 노려서 그리고 이제 그 모텔은 말씀을 거울뿐만 아니고 항상 조심하라는 게 화재 경보기 화재 있잖아요. 경보. 그래, 그것도 맞아. 그리고 그 조심해야 돼요. 휴직과 그러니까 모든 그 시계도 그렇고 휴식각도 시계, 그 그렇고. 안에 시계, 있는 시계. 집기들이 휴직과. 다 몰카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래. 그 몰카 이제 아 맞네. 반대입니다, 여러분. 초소형 카메라 검색해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아이템들 있잖아요. 뭐 볼펜 꼭지부터 시작해서 아 뭐 진짜 많아. 핸드폰 케이스도 봤어요. 에? 맞아요. 핸드폰 케이스인데 그거 되게- 카메라 달린 거. 위에다 핸드폰 찍는 거 생각하지 케이스 찍는 생각 그러니까. 못하네요. 사람 발생해서 오진다 진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유레카. 몰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대학 내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몰카 사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공공연합니다. 의외로. 맞아요. 일단 몰카의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현장에서 찍는 아까 말한 휴대폰이 적발된다거나 의심받는다거나 깨우.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몰카가 설치가 된 경우로 칠 수 있겠죠. 맞아, 설치형 몰카 있죠. 설치형 몰카랑 이제 적발 몰카랑 항상 많이 걸리더라고요. 되게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인간에 가장 대한 많죠. 사랑이 사라집니다. 인류애를 상실했으면 진짜. 그럴 수밖에 이번 안 그래도 이번에 학교에서 문제 많이 커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 대나무숲에 글이 올라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커뮤니티가 따로 있어요. 시간표 어플에 기반을 해서 이제 거기서 미리 봤는데 이제 제가 아마 찾아봤는데 워마드나 메갈리아 이제 류나 이제 네. 그런 후신 사이트들에서 이제 모 사이트가 올라온 거예요. 이 사이트 미쳤다. 몰카가 막 올라오는데 아직도 이런 데가 있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초 카페나 여초 사이트로 확 다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도 누가 이제 들고 와서 보게 됐는데 다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봤다가 진짜 찍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근데 그 모습은 아까 빵코 씨가 말한 것처럼 그냥 면접을 보러 정장을 입고 1호선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창가를 보고. 야, 이게 찍힌 거야.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몰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몰카가 막 화장실 몰카 아니면 모텔에서 섹스하는 몰카 이런 게 물론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일상적인 모습 자체도 사실 몰카가 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대나무 숲에 이제 흔히 실명을 은꼴짜리라고 하죠. 대나무 숲에 이제 글을 올리기까지 했는데 실명을 까고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주로 말씀을 하신 게 여성들은 이런 일상적인 모습, 나는 그저 면접을 보러 가는 모습이 남자로 치면은 그냥 양복 바지를 입고 우산이나 뭐 가방 같은 거 들고 기대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찍혀서 여자들한테 엉덩이 탱글탱글하네 만지고 싶네 막 이런 식으로 소비가 와, 된다고 씨발. 생각해봐요. 와. 일상적으로.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그거 찍은 사람 특출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청와대나 이런 곳에 엄청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페북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 사이트 존재도 조금 더 많이 알려지게 그렇죠. 돼서 다른 분들이 민원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분인지는 이제 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그 사건 벌어지고 얼마 안 돼서 국회에서 지금 이제 몰카 판매를 금지하고 몰카 사용 이제 자격을 이제 제한하는 지금 입법 활동이 추진 중이거든요. 네, 추진 네, 중이요? 입법 활동 추진의 일환으로 수다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아. 참여를 하셨었거든요. 아. 근데 그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기사에서 이제 실명을 사용해서 대나무 숲에 글을 올렸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예 뭐 이런 거 찍으시면 방송국에서 찍은 것도 다 몰카예요. 막 이런 식으로 다 몰카는 대처를 아니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방송국에 찍은 거는 또 몰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최근에 문제된 거 하나 그러니까 있거든.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있는데 있는데 그거는 최소한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갖고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뉴스 라인에서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 찍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네. 몰카라고 우리가 인식하진 그거는 않잖아. 공식적인 어. 카메라잖아요. 카메라에서 방송이 될 거 알고 찍은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찍는다는 거를 모르고 지금 찍힌 그래. 거잖아.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소비하려는 그것도 없고 의도가 있으니까. 성희롱 덧글 같은 거 달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곳에는 이제 성희롱 덧글이 막 달려 있을 거 어쨌든지 간에 네. 성희롱 덧글이 막 달려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희롱이나 모욕이나 명회나 몰카나 이런 것들로 다 잡아놓으려고 그쵸. 했더니 뒷모습만 찍혀 올랐기 때문에 특정이 안 돼서 그날 면접을 보러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전면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증명이 안 된다. 그래서 고소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막 화제가 돼서 막 언론에도 올라가고 고소가 안 되고 하니까 알고를 지급한다네. 그때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야, 진짜 음. 존나 지랄이다. 진짜. 이 막간을 이용해서 법 하나 읽어드리자면은 성폭력 범죄 아. 처벌 예. 처벌 등에 관한 관한 특례법 특례법. 14조에 보면은 14조 1항이죠. 네, 1항에 관련한 거고 2항이 이제 리비지 포르노 관련한 걸 거예요. 음. 1항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네.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대목이에요. 일단 여기서 유죄인 사항을 구성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 그 의사에 반하여라는 대목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두 번째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인데 그 그 신체는 기준이 어떻게-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은 이게- 경찰관 마음인 거지 지금. 사실 그 아, 경찰이 아니고 이제 법원에서 법원의 마음인 결정했는데요. 거지. 문제는 이제는 그 판사도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법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제는 판례를 봐서 맞아. 판단을 하는 판례 거예요. 보니까 되게 근데 되게 다양해요. 아예 이거에 기준이. 대해서 정말 지금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정말 그 뭐라고 할까 절대적인 기준을 이제 작용하고 있는 판례가 뭐냐면요. 네. 대법원의 이제 2008년도 선고 2008도 7007 판결이에요. 대법원 합의체 판결인가 보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여고생의 이제는 치마 및 허벅지를 찍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거 유죄야라고 하는 거에 더해서 아예 대법원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말하면 이제는 성적 욕망 및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도 판시를 해버렸어요. 그 동성이 봤을 때도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제는 이제 정확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밑장빼기죠. 이게 진짜 존나 이게 다 이게 그 진짜 애매한 거라니까. 족같은 이게 네. 최고예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아니 이게 진짜 그냥 족같은 있으나 게. 마나한 기준이란 얘기야 결국에는. 그래, 이러나 결국엔. 저러나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 결국 판사랑 검사랑 수사관의 마음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옛날에 그 저번 작년 12월인가 11월인가 서울대에서 그 도서관에서 네, 물가했던 2006년 사실 작년 이제는 10월이었죠. 이렇게 아예 판시 방법을 정해져 버리니까 그 이제 판사에 따라서는 이건 무죄인 것 같은데 혹은 이건 그래. 무죄인 것 같은데 갈리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저는 제가 볼 때 대법원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예 나중에 이제 대법원 관계자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대법원 관계자가 뭐라 하냐면 그렇다고 아예 어디까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냐 적시를 해버리면은 당장 사회도 변화하고 사람마다 케바케죠. 그러니까 이러면 아예 법적 사각지대가 생긴다. 네, 그래. 맞아요. 포괄적으로 허술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은 법을 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 명확성이 필요한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대법원 합의체에서 굉장히 머리를 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뭐 허벅지까지는 성적 수치심 그리고 다리는 아니야. 근데 사실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또 케바케이기도 하고. 그 범위를 애매모호하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야 판단하기가 편하니까. 근데 그거 사실 갖다 많이 그 빠져나간 사이트에 사람들이 올라온 많아. 사진들을 보면 그냥 어쩔 수는 없는 거죠. 여기 이제 합의체가 지금 내린 당하죠. 판결에 보면 노출 정도라든지 이런 저런 걸 고려해서 그래. 정하자고 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과잠 입고 청바지 입고 시험 기간에 학교 가는 흔한 왜 찍는 거 대학생들 아니, 이 이해가 안 사진도 가. 다 찍혀서 올라요. 그래 사실은 그냥
이 사진만 떼고 보면 일상 사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몰래 찍혔고 그게 성적으로 소비될 의도로 찍혔고 그게 실제로 전시가 돼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어렵다 생각하는 게 사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이게 그렇죠. 되게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학내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느냐, 어떻게 단속을 하고자 하느냐. 지금 찾아보니까 한양대, 건대 그리고 세종대랑 뭐 덕성여대, 이대 뭐 이런 이런 데 다. 쪽에서는 지금 선생님도 총학생회 또.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 네네. 직접 화장실을 돌면서 몰카가 있는지를 단속을 한다던가. 소신이 없네요. 근데 만약에 저번에 뭐 서울대도 그렇고 성신여대 같은 사건도 그렇고 학내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했을 때 학교 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에서도 지금 판정 기준 그거는 대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애매한데 학내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자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사실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 학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실 학내법이 아무리 대학 자치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게 대법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 자체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대학 차원의 징계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치. 무거워봤자 대학 사회에서 내쫓는 거고 음흠. 사실 그쵸. 이제 실질적인 처벌은 형법에 형법에서 의뢰하는 거기 의존하죠.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징계를 같이 하면서 양성평등센터나 뭐 이런 쪽이랑 같이 하면서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죠. 학교 그래야죠. 측에서. 네. 근데 이건 사실은 그 일선 법원이라든지 경찰서 그러니까 대법원 합의체에 저는 판단은 존중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건 정말 어쩔 헌법이니까. 수 어쩔 수 없는 없으니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우리나라 법원 그 법체계 내에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대법원이 그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는 이거를 약간 좀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수사관들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들한테 약간 좀 이렇게 판단 여지를 남겨준 거거든요, 일부러. 그리고 판사도. 왜냐면은 그렇지 판사는 판단을 해야죠 무조건. 아, 안 되지. 근데 이제 너도 옳구나. 솔로몬이세요. 뭐 아니죠. 근데 사진을 반으로 잘라 올려도록 하라.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의 잣대에서는 약간 좀 불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판사라는 건 결국에는 그 법에 있는 법전에 따라서 사실은 법 조항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주는 건 사실 검사와 경찰의 역할이거든요. 상황 그쵸. 자체가 보편적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사는 이런 그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사진 보고 증거에 의해서만 이 사람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검사가 만약 이거를 자기가 별것도 아닌데?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억지로 뭐 끌고 꾸역꾸역 가가지고 재판까지 갔어. 그럼 검사가 내놓을 증거가 과연 그렇게까지 내놓을까?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그런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도 이 증거만으로는 이거를 그래서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그 깨진다는 거죠. 사례 같은 거 봤을 때 같은 사람이 찍힌 사진이 맞아요. 한 5장 정도 사진이 있어. 그 중에서 유죄의 자료를 좀 사진 별로 따로 하는 게 있어요. 따로 돼 네, 있어요. 분명히 각도만 살짝 바뀌었는데 맞아.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엘바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찍었어. 근데 이건 유죄인데 이건 무죄야.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저는 이게 또 재판을 제가 봐왔잖아요. 뭐에 대한 문제? 몰카로 하진 않았어. 아니요. 아직 몰카는 아니에요. 공안 쓰레기는 아니었구나. 공안 사범이야. 여러분 박열 보러 가세요. 갑자기? 보러 가야겠어. 안돼 여튼 근데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검사가 이제 물론 나름의 제도인 게 무리한 기소 괜히 죄없는 사람 붙잡아서 귀찮게 하지 않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검사는 정말 내가 볼 때가 유죄 각인데 할 때만 기소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제 막 무죄가 계속 떠. 그게 이제 승진국가 영향이 있어요. 실질적인 영향이 있죠. 지휘국가예요. 근데 예컨대 이제 몰카 범죄 같은 경우 정말 애매하잖아요. 그럼. 검사가 당장 이게 무죄 나와버리면 내 승진은 내 호봉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걸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소극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성 경찰관님이랑 대화를 할 때랑 남성 경찰관님이랑 대화를 할 때랑 좀 더 느낌이 다른 게 제가 이제 학교나 학교 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느낀 건데 정말 한남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수사관이랑 경찰관 중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법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법원이 여지를 남겨준 건 맞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교육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거든요. 이게 느꼈는지 어쩐지. 사실 이때 필요한 거는 피해자 자체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거를 경찰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사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뭔가 이렇게 엿대보라 이런 건지는 사실
뭐 몇 가지 정황 증거를 파악해 본다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맞아. 사실 이거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난 게 뭐냐면 그 강남 패치, 오메가 어, 패치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임산부 좌석을 비워놓기로 되어 있는데 비워놓지 않고 앉는 남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알파 오메가라는 팬픽 설정이 있는데 팬픽이야 왜? 아 진짜요. 그 아로버스라고 있는데 알파는 여자건 남자건 오메가를 임신시킬 수 있고 오메가는 남자건 여자건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임신수로 만들었구나. 그렇지. 이제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남자니까 임신 너 금지 임신할 수 넘어야겠다. 있냐? 네가 오메가냐? 약간 이런 식으로 비과서 오메가라고 한 건데 이런 애들은 이제 뭐 도대체 쟤는 어떤 인생을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강남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허위 사실도 섞여 있어서 문제였는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유명한 셀럽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고 뭐 어디서 일했다더라, 뭐 성노동을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막 과거를 캐는 식으로 올려서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바로 수사를 해서 바로 검거가 됐거든요. 이게 사실 아까 대학 내 몰카, 그러니까 대학 사회가 사실 몰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맞아요. 처벌은 법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 내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피해자에 대한 케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방, 저는 이제 방지. 아까 말하고 싶었던 예방과 건 방지. 경찰관이나 케어. 수사관이나 검사들의 이제 판단에 있어서 확실히 젠더의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되나. 남자들이 찍혔을 때는 이제 일인데 여자들이 찍혔을 땐 조금 더 좀 무던하다 이런 경향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나오는 걸 보면. 그 이제 몰카라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우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니까 본인 대학생 아닌 것처럼 보네. 아니죠. 그러니까, 양심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 세 분이니까 이제 세 분이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 내가 몰카를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위협을 많이 느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부인 통제가 되는 여대에 그렇죠. 다니고 있기 예. 때문에 조금 이제 덜 하긴 한데 사실 이제 몰카와는 별개로 이 학교 바깥의 구역이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은 바바리맨이 한 번씩 뛰쳐나오거든요. 이게 그 저희 로데오에 오시면 아는데 사이사이에 골목이 있고 이 골목을 지나치면 하기사? 학교로 빨리 더 갈 수 있어요. 언덕을 더 빨리 기어 올라서. 근데 작년에 여기 학교가 어디 있는 거야? 백두산에 있나 봐. 야, 거기 김일석 조학대학이야? 아 김대 다니는 건 아니고 아 그렇네. 야 생각해보니까 특수학교니까 일단 몰카 염려는 없지. 어차피 북한이거든. 무튼 막 골목에 딸다리를 치고 있는 사람이 동일범인지 모르겠는데 한 5번 정도 적발이 됐는데 못 잡은 거야 결국.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좀 더 무섭지 뭐 사실은. 딸범이야 딸범. 맞아. 대신에 그건 있었어. 화장실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뭐였지? 난자였나요? 난자를 이제 채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채취할 수 있는 획수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몸에 상당히 안 좋아서.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산다고 개인의 자격으로 붙인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거든요. 난자. 별게 다 붙어 있구나. 그게 붙어있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붙여줬냐? 외부인이 붙인 거냐? 내부인이 붙인 거냐? 막 이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막 조치 취한다고 거의 난리였는데. 사실 이거랑 좀 거리가 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약간 패션 자체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게 긴 옷을 잘 안 입어요. 네. 막 왜 한겨울에도 좋아해? 난 좋아. 뭔가 한겨울에도 좋아. 약간 좀 짧은 바지 입고 다니거나 아 맞아요. 약간 그런 타입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평소에는 그런 거에 좀 확 느끼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누군가 날 찍고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산 적은 없었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관에서 어떤 대학원생이 같이 공부하고 있던 학우의 다리를 찍었다는 그 기사가 와. 중도에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뭔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 스티커도 붙어 있고 경영대만 가도 붙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조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범대학교 사람인데 사범대가 제가 가끔 수업 들으러 가기도 하거든요. 그 건물에. 그래서 뭔가 철렁철렁 하는 거지. 이거 진짜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가끔 정말 뜬금없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약간 강남역 사건하고 비슷한 기제로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게 그 사건은 이제 강남역이고 강남의 새벽은 그렇게 늦은 새벽도 아니고 밤이었고 그러니까요. 완전 그냥 낮하고 똑같은데 그것도 수노래방에서 이제 살인을 당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니가 다니는 중도, 내가 다니는 골목길에 사건이 일어나니까 나도 진짜 거기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겠구나. 진짜 내가 매번 지나치는 곳인데 내가 가야만 하는 곳인데. 나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의지들에서 되게 빠르게 강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되게 많은 학교 커뮤니티 자체도 워낙 작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 와서는 오히려 뭐 여자들이 압도적으로까지는 않지만 훨씬 여초 사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일단 학교 자체가 워낙
학교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인정.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오히려 대학교에 와서는 별로 그런 위협을 많이는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뭐 돋바 입고 다니고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저희 학교가 이제 예술계였는데 네. 좀 교복이 예쁘기로 유명한 것까지는 아니면 좀 약간 은행원 같은 교복이기로 유명했었는데 그 이제 은행원 같은 교복은 어떤 교복이에요? H 라인 아. 네 그다음에 딱 붙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저희는 애초에 운동화가 아니라 구두가 교복이었기 때문에 돈 많은 고등학교. 그렇지. 그런가? 여튼 그 이제 근데 정문 쪽은 이제 공원이랑 통하는 길에서 되게 크고 개방적인데 이제 후문 쪽으로 가는 길이 골목이에요. 근데 거기서 몰카 사건이 정말 빈번하게 뭐 몰카의 바바리면은 뭐 각종 변태들이 출몰하는 곳이었는데 변태 출몰지요. 근데 이제 그 한동안 그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찰칵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맞아. 띵동 이런 소리 안 나게 하고. 그게 안 금지된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들 중에 무음 카메라들이 맞아. 막 생기기 많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또 한동안 몰카 사건들이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훨씬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치마가 잘 올라가고 짧고 그다음에 워낙 또 유명하고 얼마 전에 그 소비되기 학교는 얼마 전에 그 학교 그 일베에서 일베에서 그 뭐지 강간할 거라고 그 시읒 씨발 진짜 별 미친 새끼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몰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 그 관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술 작품으로서의 관음은 인정할 수가 있는데 왜 서로가 다 알고 찍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연기니까.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형법상의 관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물론 관음이라는 표현이 형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몰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본에 대해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거를 침해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건 완전 범죄란 말이죠. 엄청난 그다음에 범죄. 이게 관음이 본인 스스로의 관음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유포가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2차적인 피해가 전가되는 것과 그럼요. 더불어 사회적으로 관음에 대해서 되게 묻어내지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의 관음이란 건 굉장히 무너진 것도 있긴 해요. 그렇죠. 어떤 거면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나 홀로 훔쳐보는 산다. 거잖아요. 뭐 나 혼자 산다. 나 홀로 산다. 너무 외롭다. 홀로 집이라서 보는 거 아니야? 나 홀로 집에. 야, 우리 케빈을 관음하고 말았어. 야 구강난 녀석들 이후로 최고였다. 나 홀로 산다. 근데 사실 그런 관음들이야 뭐 리얼리티 하긴 사실 미국하고 짜고 치는 거고. 한국의 리얼리티가 조금 이제 촬영 구성이나 그런 게 많이 그렇죠. 다르긴 한데 뭐 관찰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널리 알려진 포맷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관음할 수 있고 그걸 성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또 아까 이제 백수 씨가 말했듯이 이제 몰카 군이라든지 리벤지 포르노 군이라든지 이런 거에 패티시를 느끼거나 이런 거에 자극을 느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앵글을 정해놓고 비싼 카메라로 찍은 AV보다는 몰카가 좀 더 일상 친화적이고 투박한 거 좋아하는 애들이 투박하고 있어. 훨씬 더 뭐랄까 노골적이기 때문에 덜 다듬어졌기 때문에 자극이 훨씬 커요 실제로. 그 예전에 언제더라 몰카만 자극 큰 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게 충격을 받는 거지. 그 이미지 자체가 자극이 크고 그 자극된 이미지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더 섹슈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자극적이다고. 네네네네.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몰카만 전문적으로 잡아갖고 지워주는 업체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 근데 그 업체 사람이 예전에 인터뷰를 이제 다른 그 매체랑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상대와 뭘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커플 몰카잖아요. 리벤지 포르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 사람이랑 찍히고 있는 분이 지금 찍는 사람 몰래 찍는 사람에게 자기야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일상을 보여주면서 물론 사실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업로드한 사람이 그 문제의 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어찌됐든 그 모습이 보이니까 리벤지 포르노가 됐든 그렇게 됐든 그게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그 지우는 문제 나와서 말인데 지우는 업체가 왜 있냐면 그 과정을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개인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당장 법리적 문제가 터지죠. 그래. 뭐 실질적으로도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뭐 서버 알아보고 해야죠. 그냥 유포한 사람 기본적으로- 만약 제 3자면 이게 명예밖에 없는 고소가 안 돼. 이 유포를 아직까지는. 막고 합법적으로 글을 내리게 하려면 방통위에 이제 신고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그 사이트 게시물 하나하나 다 신고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금 지워서 수정해줬어요. 근데 개인 그러면 못하지.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딸은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멍하니 폐인이 되어 있고 엄마 아빠가 딸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신고해서 지우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몰카 업체가 사실 한 달에 네. 200만 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감당을 못하면 그리고 이게 그렇게 뭐 해야죠. 멘탈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제도만 해도 방통위하고 또 이제 법원도 가야 할 수 있고요. 경찰서 신고 들어가야죠. 그거를 혼자 알아서 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법체계나 그런 체계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친절하지도 않고요.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럼요. 그 기본적으로 그거를 뭐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불행을 팔아가지고 사실 먹고 사는 직업이라. 이제 그 제도에 대해서 조금 딴 얘기를 하자면 농반 진반으로 한동안 이제 정부에서 되게 그 이제 벤처 사업 밀어주겠다면서 지원 사업 이런저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때 농반 진반으로 그때 사업 내에서 돌았던 얘기가 그걸로 흥한 사람은 그 이제 벤처 지원을 그 대행해주는 업체들밖에 없다. 이걸 다 뚫고 신청하고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 얼마나 똑같은지. 국가기관. 네. 씨발. 근데 이제는 그런 몰카 경우에서 그게 크게 다르겠냐는 거죠. 그럼. 그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좀 이제 몰카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좀 더 대학으로 좀 돌아보면 사실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대학 내에서의 반응이라는 게 참 젖같습니다. 저는 정확히 이제 또 수면 위에서의 분위기와 또 그 개개인들 간의 그 그쵸. 물밑 분위기가 달라요. 다르죠. 저는 다르죠. 의대 다녀서 진짜 모르겠는데 공학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거나 그런 걸 하면 확실히 약간 아니 그게 그거지 왜 저걸 굳이 공론화를 하냐 그냥 경찰서에 들고 가면 안 되냐 그런 약간 얘기를 이런 의식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옆 학교가 되게 그런 일이 많이 터지니까 나 그 확실히. 학교 왠지 그 저기 뭐야 카톡방 카톡방 대화방에서 뭐 성추행 해결했던 양반이 막 그 몰카 찍었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명박 없다. 그래놓고는 자기 여자친구는 몰카 안 찍었다고 말하시는 우리 대학은 우병우밖에 없거든.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야. 또 설명을 드리자면 조국도 있어, 야 변희재 있잖아. 야 너무 그 서울대 인문대 미학과 투톱이잖아요. 진중권과 변희재. 아무튼 이게 무슨 사건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작년에 고대에서 한창 카카오톡 폭로가 터지고 이제 다른 그쵸. 학교들도 카톡방에 대해서 이 여성의 일상을 성적으로 소비하고 뒤에서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요. 물론 이게 실제 남자들의 반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왜 굳이 일반화를 하냐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반응도 조금씩 있죠. 무튼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고대에서 이제 전학대회였죠 아마. 전학대회까지 열면서 엄청 세게 해서 카카오톡 하신 분이 이제 제명징계였나요? 학생사회에서? 제명징계였어요? 그러니까 제명 징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엄청 큰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우로. 제명을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 학생사회에 참여할 수 학생 없게. 회원으로서의 네. 자격을 정지하고 그럴 수 뭐 있겠다. 공간 분리하고 그런 걸 그냥 했겠죠. 네. 그런 건 나중에 이제 학생의 사 다루면서 사실 얘기하자.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의 질문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게 공론화를 왜 해라는 질문은 공론화의 효과가 뭔데라는 그렇죠. 질문이에요.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일상적으로 소비, 성희롱 당하는 거 이런 게 계속 퍼져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고대에서는 무튼 계속해서 지금도 공론화에 관련 얘기도 네. 뭐 터지고 있죠. 여튼 근데 뭐 톡방 사건은 어쨌든 좀 몰카랑 결이 다르니까. 네. 뭐 근데 어쨌든. 무튼 이 카카오톡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나섰던 모 단과대 학생 이제 나왔다. 네. 그 얘기 하려고. 네네네. 네. 모 단과대 학생 회장님이 그 해당 대학교 역에서 무음 카메라로 몰카를 찍다가 앞에 지나가는 여하구의 치마 속을 찍다가 지나가는 여하고. 현장에서 적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피해자 대리인으로 나서면서 전학대나 이런 곳에서 얘네들 진짜 강력하게 처벌해라, 뭐 제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강력 처벌을 되게 주장하셨던 분이고 학내에서 엄청나게 페미니스트 인생의 관련 아이러니요.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아이고. 그분 뭐 약간 김수천 씨야? 듣고 계십니까 제주 이제 지검장님? 또 딴 얘기 하려면요. 이제 고대 그리스 비극의 원칙이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몰락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스 비극의 영성적인. 여튼 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몰카 문제라는 건 사실 진짜 옆에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고대나 이런 연대나 이른바 얘기해서 서울 주수 대학들은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양성평등센터도 있고. 그나마 낫죠. 그나마 뭐 낫죠. 성폭력 저희 관련해서 학교 봤는데 같은 경우만 해도 양성평등 센터가 없고요. 저희 상담실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쪽은 양성이 없잖아. 네 상담실은 학생처 남교수들이 산하에 와서 있습니다. 확산할 수 있지 그래서 뭐. 남교수의 은밀한 매력. 그 상담 이게
처리 결차가 어떻게 되냐면 왜 이렇게 좋아해 미친놈아. 아 좀 진지한 얘기 좀 하자. 네. 그 학생처 밑에 성폭력 상담실이나 그냥 전체적인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학생들 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뭐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용과에서 애들 막 3시간 동안 무릎 꿇려놓고 막 때리고 뭐 이런 사건이 있어서 거기도 그거를 통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런 학생들 예전 공감 징계가 열리거나 뭐 예전 교수나 공감 강사와 학생들 간에 이제 좀 성추문 사건이 발생을 하면 성폭력 상담위가 열려요. 근데 이 상담을 하려면 그 성폭력 상담센터가 이제 그 실의 규율에 다 동의를 해야 돼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짜여진 룰에 따라서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예, 진짜로. 그리고 이제 이게 학교 측에서 반응하는 게 학생처 밑이다 보니까 그 학생이 평소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는지 만약에 학생이 활동을 미치. 했다거나 미리 공론화를 시켰다거나 이런 밉보이는 짓을 하면 조금 이제 잘 쳐내는구나. 쳐내는 것도 있고 잘 안 해주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체 영역이에요 이제부터. 아 그렇죠. 근데 그 양성평등센터 같은 경우 왜 양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양성평등센터 같은 경우 네, 그 얘기 많죠. 양성평등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워낙 이퀄리즘 아닌 게 어디야.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이퀄리스트고요. 양성 이퀄리즘 센터. 근데 이제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직원이 1명인가 2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가 작다고 한들 사실상 그 젊고 어린 직원 1-2명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판단내기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지금 그래도 서울 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생이라도 있고 학생이 좀 어느 정도 굴러라도 가고 그런 학교가 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아닌 쪽의 대학을 가게 되면은 아니요. 오히려 몰카가 아닌 너무나- 쪽에 있는 대학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닌 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도 상관은 없어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대학 내부의 커뮤니티가 공고한 곳이 있어요. 그렇죠. 지방에 이제 뭐 지금 에어컨 뭐.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에어컨 한번 봐야죠. 깜빡이는 거 수상해. 그 딱 저를 찍는 각도예요. 제가 지금 가슴골을 가리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지역 내에 서울이라고 그러니까 섬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교 내에서 모든 게 다 돼요. 소비, 문화, 뭐 이제 그걸로 통해서 나름대로의 뭐 학풍 아니면 이거를 인한 뭐 이렇게 인맥 이게 뭐 그리고 지역 되거든요. 커뮤니티가 워낙 좁으니까 선배들 말 안 들으면 너가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뭐 이런 아니요. 식으로 협박을 근데 하면서 이제 좀 몰카가 군기를 근데 왜? 잡는 애들도 있고. 아니 뭔 예. 얘기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학교가 그렇게 작다 보니까 이거를 공론화 시켰을 때는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게 너무 빠르다는 아 거지. 그 위험도 높다고. 그렇지. 엄청 높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 공론화 그 과정상에서 이제는 2차 가해들이 우려되긴 하죠. 우리 아무리 조심한다 만약에 하더라도.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내가 몰카를 당했어. 근데 내가 공론화 시킬까?에 대해서는 사실 나도 의문이거든. 왜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 학교랑 저랑 CC였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크리스천 아니 캠퍼스 처치 커플. 처치 커플 홀리하기 개시더라. 교회 누나. 그 하면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사람 누군가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사실 전 다 할 수 있어요. 네, 아까 그 학생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까 빵코가 말해준 것처럼 실제로 이거를 처벌하거나 단속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적어요. 엄청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빵코가 말한 것처럼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하느냐 그리고 이걸 나중에 공론화 얘기도 같이 여기다 덧붙이는 거겠죠. 근데 아까 지금 백수 씨가 말한 것처럼 공론화 문제가 가면 갈수록 이제 지역 지방 쪽으로 갈수록 좀 더 좁아지니까 더 공론화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근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 학생회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하고 예방하려는 차원의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까 좀 찾아본 걸로는 최근에는 이제 세종대학교에서 지금 좀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 찾아본 걸로는 세종대학교에서 아예 총학생회장이 몰카 단속 색출하는 팀을 꾸려가지고 그거를 돌리고 있었고 한양대도 지금 하고 있었는데 한양대 그 실효가 있대요. 글쎄요. 왜냐면 나는 그 사실은- 사람들의 전문성을 믿기 어렵거든. 사실은 그게 이제 기기로 다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음. 화장실에다가 이제 카메라는 적외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렌즈를 숨기더라도. 그래서 이제 기계를 왔다 갔다 하면 적외선 반응이 보이거나 뭐 반사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검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기계가 있고 전문 업체랑 이제 협업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총학생회도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기계를 사서 돌린다거나 총학생회에서 그래서 한양대학교 그거 대나무숲 들어가 보시면은 대나무숲이래 총학생회 그거 네. 페이지 네네네. 들어가시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이게 표에 여기 555 이렇게 떠 있어요. 안 나왔다고. 여기 화장실 X 막 이런 기기를 거. 산 거죠. 그거는 아마 이제 옆에랑 총학생회 쪽에서. 같이 콜라보를 예. 해서 하는 것 저 같아요. 그 한양대랑? 기업이랑. 아.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사실 우리 학교는 옛날에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총 여학생회가 사라지면서 그 일도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진짜? 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맞아. 공학 같은 경우에는 총녀 역할이 여기서 좀 중요하겠네요. 특히 비단 총리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어떤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 그렇죠. 국으로 막 아니 설정할 수도 있고. 그게 있긴 한데 네.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위에까지 전파되는 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가족부를 장관이라고 네, 하지만 급의 차이지. 장관도 다 같은 장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통일부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일 밑 통일부가 매번 죄송합니다 통일부 관계자. 통일부가 매번 이제 장관 순위로 따지면 가장 밑에 있는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 법안이 예를 들어서 통일 쪽에 있는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밀어붙이면 사실은 흐지부지 되기 가장 편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가부도 사실 비슷한 존재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헌법에 보면요. 대통령이 거리 시에 일단 총리가 맡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총리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기재부 장관 순으로 해갖고 갑자기 지정생존자가 보고 싶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엄청 그 장관 돌고 나면요 서울시장 나와요. 듣고 있나 박원순 10명만 처리해라. 예전에 1명밖에 안 돼? 이거 세봅시다. 그럼 확실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 지금이 12부 몇 청일 걸? 나 12몇 거 봤는데. 하여튼 뭐 근데 그만 10명 되겠네요. 몇 명이네요. 아니야, 한 2-30명 될 걸? 장관이 이거는 처가 많이 늘었죠. 왜냐면 서울시장이 생각보다 급이 장관만. 돌려놓고. 아니, 서울시장이 그 바로 아래예요. 그 장관들의. 네네네, 맞아요. 그래 국무회의 참. 유일하게 들어가는 서울시장이야. 10명만 해치라 그래 빨리 가서. 그 중요한 당내 경선의 패배를 이기기 위해 그 뭐지? 그 얘기 나와서 아닌데 급 다르다는 거. 네. 옛날에 저기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네. 황교안 이제 대통령 황교안이 대통령? 물러나면 그러니까 황교안이 물러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총리 권한대행이 필요해요. 그러게 어디로 갔냐면 기재부 장관한테 갔어요. 그 당시 유해진 기재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 그렇지. 그런 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로 긴 직책입니다고. 그거 거의 무슨 고려시대 그 벼슬 이름 같은 거잖아요. 다 밑에부터 다 끼워 넣으려고 끌어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 이제 흔히 대통령과 총리로서 양쪽의 권리를 다 가지는 직책을 총통이라 하거든요. 황교안 총통.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닙니다. 네. 근데 공론화에 대한 얘기는 사실 나와서 말인데 이제 저는 이제 시도의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게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네. 사실은. 그리고 학생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가 있는 게 특히 저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공론화가 그렇게 조심스럽고 전문적으로 진행되면 좋지만 보통 폭로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공론화가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몰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폭로전, 카카오톡 같은 폭로전이라기엔 너무나 비위가 확실하지 확실하니까 않나요? 확실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가 네네.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중요하죠. 그런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특히 그렇죠. 그런 것을 학생 사회의 그 룰 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흔치 그리고 않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일단 많지가 않죠. 저는 오히려 공론화 시킨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는 그 공론화를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그 룰이 짜 있고 학생 사회가 잘 돌아가고 학생을 탄탄하고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매뉴얼이 잘 짜 있을 때 네. 어려울 거. 아니, 어려서 아니, 그런데도 어려우니까 그렇지. 공론화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 공론화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사적 처벌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몰카에 한해선.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다 딱히 그 몰카 범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기정학, 유기정학, 퇴학, 제적. 근데 이거는 그래도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 학생 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또 뭐 다를 수밖에 아니요. 없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 처벌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졸업. 쌩 까면 되거든. 이게 가장 최근의 관계인데요. 한국에 대였나? 그쪽에서 옛날에 그 성폭력 관련해가지고 이게 한번 공론화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공론화가 됐냐면 학교 측에 있는 그 양성평등센터에다가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 위원회가 열렸는데 학교 측에서 이걸 계속 딜레이하다 보니까 이 피해 가해자가 졸업을 할 때가 돼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졸업을 하면 학교에서는 더 이상 못해. 처벌할 수 없지. 그거다. 저 잘못 붙었던 그거지. 네. 그가 처벌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이 사람은 그냥 졸업을 해요. 그렇죠. 뭐. 그러면 학생 회원이 아니고 그 학교의 구성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형사법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공방의 대결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대로 살고 이 사람은 계속 지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학교 측에다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 공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럼 이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졸업을 하더라도 이 사람 평생 꼬리표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겠죠. 문제가 뭐냐면 이 공론화는 아까 얘기했던 게 또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만약 거짓 폭로면 과연
그러니까 일단 공론화 자체가 낙인을 찍는. 네, 낙인을 찍는 과정이 왜냐하면 된다는 거죠. 공론화는 결론과 무관히 시작 순간부터 문제가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절대 그렇게 사람들이 학생들의 대다수 혹은 그 학생 사회에 관심 있는 그런 막가 시민들은 절대 끝까지 주의 깊게 차근차근 지켜보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그 선정적인 뉴스 한 줄, 뭐 페북 한글 그런 거 보고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진조위를 이제 꾸리는 과정 옆에서 많이 보기도 했었고. 아 인문대 제가, 사건이었죠? 네, 그것도 네. 봤었고. 그리고 직접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었었고, 제가 학교 내에 있는 그런 성폭력 상담 센터라던가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이게 진상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게 섬세하니만큼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까 백수 씨가 말한 것처럼 조사하다가 졸업해버리면 진짜 말짱꽝이야. 맞아요. 진짜 말짱꽝이야. 학생 사회 내든 아니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처벌이든 아무것도 실효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공론화 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론화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라는 거죠. 이 환경에서는. 공론화를 했을 때 사실 낙인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인 효과가 있기도 네. 하지만 또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피해자를 둘러싼 연대. 그러니까 이게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네, 사실 맞아요. 학생 사회라고 근데 저는 생각해요. 정확하게 성의식 네, 그거 굉장히 맞는 지적해. 말인데요. 저는 항상 그런 자신의 인식론적 위치를 고민한다 생각해요. 엄밀히 말해 제3자인 나는 상대방을 피해 호소인으로 보지 피해자라고 아직 규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그런 공론화가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적인 형태로 발전된 경우에는 이미 피해자 가해자의 구조가 완성된 째로 나온 다음에 조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맞아, 이건 진짜 조심해야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은 해야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용어는 피해 호소인과 가해 가해 지목인. 지목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근데 얘기하고 싶은 저는 피해 중심주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이 공론화를 시킨다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힘의 논리 당연히 권력 투쟁이 맞고 아니 힘의 논리가 완전히 시작합니다. 사실 이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의 피해자의 구도에서는 그러니까 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지목이 됐든 가해 이제 피해 지목인이면 제 피해자예요라고 남이 알아서 피해자래요. 가해 지목이 돼 있든 피해 호소가 됐든 결국에는 이 구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힘의 권리는 가해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이게 근데 몰카라는 이거를 공론화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사실 이거는 깨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공론화를 이제는 시켜야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할수 있는 서울대를 유일한 다니잖아요. 선택인 거예요. 이제 저는 일단 공론화에 굉장히 이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된 계기가 제가 2013년도까지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흔히 이제 외국에서는 서울대 담배요 사건이 맞아요. 사회대요. 네, 성폭력 대책위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 봐더라도 그래요. 뭐 그거 어떤 내가 볼 때는 내부에서 자위질 하기로는 무슨 뭐 성폭력의 외형과 내포를 뭐 고민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되었고 개소리하고 있는데 남들 보기엔 니들은 그냥 담배 갖고 징징거리는 이야. 네, 근데 그래서 사회가 뭐가 바뀌었지? 이른바 피해 호소인의 정신건강이 나아졌나? 가해 지목인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나? 근데 이거는 이게 좀 더 성폭력 전반에 대한 대학 내 성폭력 전반에 물론 대한 이거는 팬얘기라고 몰카 사건과는 한다면 다르지만 네, 몰카- 이런 공론화한 방식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근데 이게 고민하는 잠깐만요. 몰카라는 케이스가 네, 네. 특별한 케이스가 이거랑 좀 더 관련이 있을 관련이 때 있다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몰카를 공론하는 과정에서는 학생 사회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는 게 만약에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의 몰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뭐냐 손목시계 현장에 적발. 적발되는 거라던가 그런 설치한 거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 사회에서 그나마 좀 이게 공론화가 됐을 때 더 나올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라는 건 사실 증거와 증거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장과 주장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게 추정을 왜냐면 잘하는지 아는 이상. 객관적 증거라는 게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근데 그러니까요. 몰카는 객관적 증거가 몰카는 100% 물론 쉽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몰카라는 케이스가 오히려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카에 대한 그 공론화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몰카에서의 공론화 시도는 훨씬 더 유리한 집안 출발을 한다. 집안이 아니라 이런 거죠. 몰카의 공론화라는 거는 이른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한 연대라는 의미가 좀 더 큰 거죠. 효과도 좀 연대 낼 수도 플러스 있고. 성의식 플러스 뭔가 경각심을 네, 준다는 경각심을 거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진짜 비기가 너무 박혀있기 때문에 주장과 주장이 약간 격돌할 그게 없거든. 없어요. 사실은. 이건 왜냐면 맨 너무 증거가 명확한 증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그 대법원 판례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젠 이게 몰카야? 혹은 성적 수침을 줘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등장할 수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낀지 안 느낀지 간단해요. 그거를 봤을 때 내가 의도로 이 사람이 찍혔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찍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찍은 이유가 성적 수침 개념이라는 게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다시 담배 내기로 돌아가는데 당시에는 이제는 그
이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 앞에서 담배를 피운 것만 해도 어떤 건 젠더 폭력이다 혹은 성적 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해 나왔거든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라고 극단적인 생각해요. 예시죠, 네. 하지만 그럼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도 우리 남들에게 함부로 그건 성적 수심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혹은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것도 거예요.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그거를 그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여성주의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여성주의 단체들 내에서도 엄청 갈렸어요 의견이. 왜냐면 그게 그 상황 맥락상이 되게 다양했어. 나중에 가서 이건 좀 자세하게 얘기할 수 네, 있겠지만 전 왜냐면 자세히 오늘 메인은 몽카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는 몰카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300년처럼 저는 이걸 그거예요. 애매한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한다는 게 어쨌든 아니다는 거죠. 제 말은 판사들도 일단 우리 몰카가 성적 수심을 주는 몰카라는 걸 전제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들도 그렇게 아리까리한 성적 수심이라는 개념을 학생 사회 내부에 자동적으로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도모할 수 있다? 저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빠를 거라 보거든요. 그게 왜냐면 판사들한테는 법으로 정해져 아니니까. 있지 않고 이건 법과 약간 유리되어 있는 네. 사회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판사들은 그러니까 증거가 그게 있고 사회 그거를 공통의 합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합의가 그러니까 어렵죠. 몰카, 쉽게 말하면 그 몰카를 찍는 사람도 있는 사회가 학생 사회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에게 사진 한 장 드림이고 성적 수심을 느낄까 초상권의 개념과 인격권의 개념과 이런 얘기를 하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말고 인격권과 우리는 지금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법이 아니라 아니 이보세요. 법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 저는 절대 그런 실정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원칙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게 근데 있어야 한다는 건데 공유할 수 있는 그거에 판단 대한 기준 합의가 마련. 가능한 게 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충분히 알겠는데 그 이후에 이게 만약에 이게 맞고 아니고를 따지는 것 자체는 어렵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거 갖고 나서 만약에 몰카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이거 갖다가 어떻게 대책을 얘기하게 되느냐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라든가 결과물이라든가 그거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같아.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면 몰카라는 거를요. 이 섹스와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지금 제일 예컨대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엘바가 그냥 정말 그냥 과잠 입고 걸어간 사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섹스에 대해 그러니까 성적인 그 섹슈얼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는 사실 차치하는 문제고 찍혔다가 일단 몰카가 찍혔다는 명확하니까 것만 이제 문제인 생각하면 거고. 공론화가 무조건 될 수 있다는 정보량이 거예요. 훨씬 많아. 왜냐면 네. 이 장소가 어디였고 이 시간대면 여기 그러니까 어디고 이런 안- 정보들도 그리고 일단 이거를 많고. 어디에 또 유포를 했다면 그 유포 자체도 또 그렇죠. 증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 정보들 양이 훨씬 많아서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이건 거지. 유리하고 안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논의는 2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섹슈얼한 몰카인 거냐 아니냐가는 2차적인 문제인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동의 없는 없이 상태에 사진 촬영이 찍었다는 거 가능한가? 한 거는 무조건 몰카로 찍었다고 합의를 봐줘. 그러니까 물론 언론이 그게 아닌 또 이상. 무조건이라고 언론이 아니고 언론이 아닌 전제 이상. 달았을 때 네, 전제 달았으면 이거는 언론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적인 보도 사진이라는 어떤 일정 부분에 전제 달지 않았으면 기본적으로 몰카라는 요건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럼 공론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져야 될 거는 그럼 이게 섹슈얼한 몰카인 거냐 아니냐는 그 차체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몰카 공론은 이렇게 해서 가지고 네이버 가능하다는 웹툰에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다. 네, 봤어요. 맞나?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과에 엄청 예쁜 여신 애가 있어요. 근데 걔를 이제 몰래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정말 찍는 거야. 애가 뭐 화장실에 있는 거 가서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내가 빵코가 보이잖아. 그럼 이게 만약에 내 핸드폰이야. 그럼 이러고 있는데 찍는 거야 이렇게. 연예인을 찍듯이. 그 다음에 나중에 아무도 모르는 익명 게시판에서 이제 모자이크 같은 걸 한 다음에 올려가지고 얘 어떠냐 이런 식으로 품평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가 지나가던 그 같은 학생 공동체에 있는 누가 발견했다고 치자. 근데 만약에 얘 우리 학교과 여신이라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정보를 더 수집할 때 유리한 거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 강의실이 어디 강의실이었고 이때 수업이면 누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려내기 사실 쉽지. 이때 등장하는 게 초상권의 개념이에요. 물론 전 초상권이라는 걸 반드시 그런 법조항에 따라서 혹은 판례에 따라서 이제 딱 정해주고 싶지 않은데 다만 초상권에서 보통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거든요. 사진 찍었을 때.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영역이죠. 물론 학생 사회라는 거는 이제 보면 누구인 것 같은데라는 게 오겠지만 그리고 본인이 또 이제 아까 말한 사건처럼 면접 보러 가는 길에 지하철에 비친 사진 찍어놔서 그날 그 사진이 있다면 이제 그거는 완전 빼박 증거인 거지만 법적인 건 또 다른 거고 어쨌든지 간에 사회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할 그 사람이죠. 몰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모호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뭐 섹슈얼한 거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뭐 몰래 찍은 거 자체가 어떤 문제는 앵글은 문제냐. 근데 이게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까 합의하기도 어렵죠. 합의하기도 어렵죠. 근데 대학 내에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공론화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좋다 어떻게 생각해요. 보면 뭔가 어쨌거나 이게 아주 약간일지언정 합의 과정으로 아, 가는 하나의 길이 저는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합의를 낳기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배제 지목으로 사건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해자에 대한 뭐라고? 지목 및 배제.
지목미 배제. 저 새끼 나쁜 새끼하고 그냥 밀어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런 거라 공동체적 해결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요. 일정 부분 반대하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 몰카 사건에서는 그거는 반대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제 말은요 이제 그런 왜 사적 그러니까 연기니까. 저 말은 그러니까 몰카 사건의 지금 구체적인 예시가 딱 그거가 정해진 게 없어서 뭐 고대 사건을 얘기를 할까요? 네. 고대 사건의 공론화 결과 그 학생회장 그 개새끼네 빨고 얼마나 발전적인 그 결과가 학생 사회에서 근데 왜 나타났어요? 학생 사회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사람들이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카메라를 들이밀거나 누군가를 찍을 때 맞다 그 대학에서 그런 사건 비슷한 사건들도 있었지 조심해야지 혹시 모르니까가 될 수 있다는 하나 거죠. 더 붙이면은 그 고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학생 사회에 무슨 영향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 이제부터는 고대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네. 이 사람이 그런 활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하게 됐는가라는 맞죠. 두 반성이라는 번째가 거예요. 중요한 맞아, 거예요. 두 번째가 그 반성이 중요해요. 무엇이었는가를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 사회에서 아마추어리즘은 이제 일부 리론가 선생들이 계신데 리론가? 자기들끼리 페북 트위터 논쟁으로 끝나요. 그게 이제 지나가는 고대생 1위 지나가는 고대생 1위야 내가 걔가 몇 거 찍었다고? 개새끼네 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론화들이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저는 오히려 그게 이런 식의 사람들이 조심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새끼가 나쁜 새끼하고 제가 지나가기 보기에는 쉽다는 거죠. 안톤이 진짜 학생 사업을 제가 해보고 몸을 담아봤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계속 그쵸, 있는 게 그쵸.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학생회를 하건 뭘 하건 안톤 씨가 조각난 언어를 찍건 애초에 일단 갑자기 홍보 조각난 언어들을 찍으면 모든 영상이 그런데 페북은 10초 내외로 끄고요. 유튜브는 30초 내외로 꺼요. 아하. 그때 조회수가 이제 폭락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관심을 주더라도 중간에 끊거나 잘못 곡해해서 이해해요. 그냥 그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와닿게 저는요, 만드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해야 될 것은 사건 이후의 공론화에 주목하기보다는 사건 이전의 방지 대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뤄질 수 없는 거를 아니. 논의하는 근데 느낌. 그것도 쭉 나는 지금까지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 그 학생 사회에서의 공론화 사례들 보할 때 굉장히 실망한 경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그렇겠죠. 이 학생 매뉴얼도 없는데. 학생 사회 안에서만 생각하면 사실 실망할 것들이 진짜 한 100배 정도 네. 많다고 그리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 사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딱히 바깥도 학생 사회보다 개판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오히려 많죠. 개판이지만 그러니까 학생 사회는 그나마 이런 얘기를 공론화하자. 아니요. 근데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죠.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형법상의 처벌과 공론화 사회적 담론의 형성은 다른 문제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서 시작된 공론화가 밖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건 사실 충격적인 사건 한두 개, 세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한두 개, 세 개가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전 큰 역할을 근데 한다고 아까도 생각하거든요. 와닿게 네, 느끼는 아까도 역할은 얘기했지만 하죠. 제가 그 이제 피해 호소인과 지혜 과목 가해. 지혜 과목인이라고 해서 너 뭐 알겠습니다. 전 여친 중에 지혜가 있냐? 전 여친 중에 없고 지혜 누나 잘 살아? 아니.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가해 지목이. 지목이. 네, 가해 지목인 얘기. 그러니까 이제 공론화라는 건 굉장히 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는 그 학생 사회 차원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까먹었어. 계속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학생 사업 차원에서 과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적인 사건 몇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 근데 씨발. 아까 저는 그 충격적인 사건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 생각하는 게 소비만 되고 끝날까봐. 첫째, 그냥 저 새끼가 특이한 새끼 나쁜 새끼야. 그건 아니죠. 둘째, 담배처럼 선정적 소비되는 거.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아. 셋째, 알고 보니까 이제 뭔가 넷째. 사실관계가 넷째예요? 넷째예요. 네, 넷째예요. 알고 보니까 사실관계가 뭔가 이제 틀린 부분이 있어. 그러면 정작 예를 들어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너무 기억기가 충격적인데 힘들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새끼라가 돼서 남들은 조심하게 됐지만 사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나쁜 새끼가 아니었을 때 그때 그거 어떡할 기억이 건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그- 피해자 중심주의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옛날부터 아. 존나 많이 나왔지. 그거는 아니 이미 근데 요새부터 더 많이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가? 그러니까- 4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계속 이제 그거- 몰카에서 확장되고 있긴 왜냐면 한데 그쪽은 지금- 담배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맞네. 게 이게 지금 안또이랑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공론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우리가 크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몰카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사실 그거는 거의 거진 대부분 이게 해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일단은 저 사람이 내 몰래 카메라로 나를 찍었다는 거는 명확한 그리고 사실 팩트거든. 저는 공론화를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공론화 될 수가 개인의 없으니까. 선택이지만 나는 해야 그쵸, 한다고 그쵸. 보는 게 왜냐면 그 남학생들이 학생 사회 일원으로서의 페르소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생활을 하는 페르소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의 욕 아닙니다. 한국 남자로서 한국 남자 분노한 남자들
그러니까 그 한남자들. 그리고 요새는 다들 스트리밍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이들 보잖아요. 뭐 다운을 받는다거나 잘 모르겠어요. 이러기보다는 스트리밍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요. 저 컴퓨터 근데 그 익숙하지 스트리밍 사이트에도 아 맞아. 아직도 만화로 보고 만화 한국 사진 야동하고 몰카가 따로 모여져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 야동만 본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와 근데 그거는 진짜 근데 그 한국 야동의 소비 신토불이야, 자체를 지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같은 게 이게 내 동기가 찍힌 사진이라고 하면 멈칫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 의식에 약간 전환이 있게 된다는 나 거죠. 공론하면서 약간 고민된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증거 자료 수준 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학생 사회에서 어떤 롤카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진을 압수를 했어. 그래서 증거를 만들었어. 그건 박제되는 거냐? 그것도 이제는 그 이제 예컨대 그- 조사위라거나 진조위가 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그 내부에서 이제 결정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이제 있고. 만약에- 보존 연한에 정해놓고 어. 이제 피해자한테는 일단 전송을 하겠죠. 혹시 모르니까. 근데 참.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참. 공론화 만드는 그거는 과정에서도. 보통 피해자하고 다 합의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대체로 그런 합의를 만들어주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또 그렇다고 이게 애매하면 진짜 진조위원들과 피해자가 그 합의대로 또 움직여줄 것이냐. 그래. 아. 예컨대 진짜 피해자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빡져. 그냥 내 페북에 올려버릴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론에 대한 문제는 좀 한번 다뤄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우린 지금 몰카로 시작해서 그 성폭력 일반화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다룰 할게요. 때가 됐어요. 우리 계속 밀어왔는데 한번 다룰 때가 됐어요. 그거는 전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전국적인 아예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 필요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하는 것처럼 그냥 좀 이렇게 느슨한 선에서의 합의는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분석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학생 사이가 어느 정도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교류해 주니까. 두 번째 졸라 막막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학교 각 사정에 맞는 어느 정도의 라인이 필요하다. 아, 오늘 얘기 못한 게 되게 그 수도권 그런 인서울 대학들과 그렇죠. 지방캠들의 그 문화 차이도 좀 얘기를 이거 했으면 좋을 것 장난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다 고려해서 해야 그래서 돼요.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하려면 그것도 지방마다에 대한 각자의 대학에서의 얘기가 굉장히 활발해야 되고. 그죠. 사실은 이게 서울에서 계속 공론화가 터지는 건 그게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보통 직어국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들에만 내려가도 공론화가 거의 없거나 하기 힘들어요. 그런 예. 장이 아직 마련되지가 않죠. 네, 장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그거를 완전 피해를 꼴등이 호소해도- 아니야 메가 라인이야 그게 뭐 하는 아직 반응이 마련되지 호소를 해도 그 네. 공론 해줄 주체도 그리고 없고 그게- 괜찮니? 네, 그게 근데 그걸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저기 이제 사적 처벌의 영역에서는 사실 힘들고 그게 그 공적 처벌에도 사실 지방 타거든요. 맞아요. 지방 그 타거든요. 제가 몇 가지 좀 기사를 찾아보면서 왔는데 뭐 2년 동안 몰카를 90기가 다운받았는데 선고 유예인가 집윤 같은 선고 유예했던 것 같아요. 선고 유예 뜨신 분이 있고 몰카를 찍었는데 초범이라서 집유가 뜨신 분들도 있고 선거 유예면은 그 처벌을 받아 마땅하긴 하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렇죠, 선고하지 그렇죠. 아니한 경우잖아. 제가 노렸던 것이죠. 아무튼 이제 집유나 약간 가벼운 형들이 약간 좀 제가 보기에 그래서인지 모르나 기사로 만들기 좋은 스토리여서인지는 모르나 조금 눈에 띄는 것도 우선 사실이거든요. 첫째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형량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는 두 번째 이유들은 판사들이 그 양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맞아. 그리고 양형 기준이 예컨대 있잖아요. 전부 다 빡세게 그러니까 기준도 있고 법에서 명시한 전부 다 빡세게 처벌해버리면 더 나쁜 놈들이 똑같은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그래요. 그 딜레마가 생겨버리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몰카라는 얘기 진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오늘의 주제는 몰카에 국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아무 너무 소리였어요. 많이 왔던 것 같고 사실 그 문제가 왜 갔냐면 저는 이 몰카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어느 순간 딱 깨달았는데 섹슈얼과 관련된 걸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목적의 몰카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 우리 거니까. 예컨대 언론의 공익 보도를 위한 몰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번에 경우에 문제 한번 촬영된 됐었죠. 사람의 그런 초상권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 그런 얘기도 했을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대학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성적 몰카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다음번에 다룰 때는요. 이거를 좀 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이거에 관련해서 좀 전문가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몰카 사실 전문가요? 무튼지간에 저는 공론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피해자가 감당을 하지 못해서 사적인 공론화 하지 않더라도 학교 측이나 아니면 학생 사회에서 공적인 위원회를 사용을 해서 공고 자체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 어려워. 경과에 대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관음을 낳는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은 관음 누군가 몰카를 올려요. 몰카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계속 몰카를 찾거나 몰카를 소비하게 되고 또는 그 나가서 몰카를 생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관음하는 여자를 관음하는 그런 문화들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거에 사회적으로.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게 깨지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그 사이트 들어가니까 전 너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냥 내 지나가는 모습까지 싹 다 찍혀 있으니까 내가 아무런 옷을 입지 않아도. 이거는 좀 이게 제가 아마 얘기를 하더라도 자를지 말지 좀 고민하는 얘기 같은데. 아 역시 자기 건 자를 수 있는데 이제 내가 했던 그런 위험한 얘기들 다 들려놓고 근데 저는 막 중간에 막 떠들어서 자를 수도 없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다니는 회사에서 연예인을 데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로 찍는 그 이제 일종의 촬영을 하는 촬영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촬영을 하는 건데 네. 그 친구들이 촬영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바로 앞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그 아까 얘기했던 여자친구 사건에서 착안해서 한 거였어요. 근데 그때 너무 싫다. 근데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멘트가 뭐였냐면 그런 느낌으로 찍었다였어요. 아 그런 느낌으로 찍어라. 그런 걸 착안했죠. 근데 문제는 이 작가들이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달 때 그 코멘트에 달려있던 거죠. 관음에 관련된 코멘트를. 그러니까 정확한 코멘트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제 카톡에 어딘가에 박혀 있을 텐데. 약간 뭐 그걸 의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그 지인이 미친 거라고 그거는 당연히 난리가 나는 거라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는데 뭐 어때? 라는 거였죠. 근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의 여지가 있죠. 확실히 연예나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관음증적인 이미지가 소비가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레이어가 없이 소비가 되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런 사건처럼 레이어가 있게 뭐 영화적으로 한다든지 연출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이제 예술의 영역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인데 그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문구를 너무 뻔뻔하다. 너무 레이어가 없는데. 그래서 그거 한 문구를 결국엔 넣었어요. 이 촬영은 서로 양 당사자의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그건 당연한 거지. 원래 그것도 안 넣으려고. 근데 오히려 사실 우리의 기준에서 당연히 당사자 그렇게 촬영을 어쨌든 언론이라는 타이틀 달고 찍었으면 언론사는 아니었어요. 언론사 아니었어요? 나도 언론인 줄. 그러면 이제 좀 동의했습니다. 넣어준 게 필요하겠네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였죠. 뭐 어찌됐든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몰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좀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좀 얘기를 해버릴 테니까 일단 빠르게 안돈부터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오늘 그냥 몰카 얘기라고 해서 그냥 주로 이제 판례 같은 거 찾아보고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얘기가 이렇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사실 오늘 못한 얘기도 많고 다른 패널들도 본인이 찌게 했으면서 못한 얘기도 많고 다른 패널분들도 이제 그럴 것 같으니 이제 그 못한 얘기는 다음 주제에서 얘기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말이 제일 많아 보였던 애가. 일단은 얘기가 많이 튀긴 했는데 가장 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악순환의 골이란 말이에요. 이 몰카라는 거는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소비하는 사람 만들고 소비하는 사람 중에서 또 생산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다들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걸어가는 모습, 밥을 먹는 모습, 지하철 타는 모습이 난 그냥 앉아있는데 내가 누구의 딸감이 된다는 건 너무 끔찍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시루. 저는 이제 다음 편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까 안토니 말한 것처럼 아쉬움은 좀 많이 남아요. 그 대학 내에서 성폭력 관련하는 사건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몰카를 포함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전반적으로 다루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오늘 할 말이 제일 많아 보였지만 말을 못하면 빵꾸. 네, 제가 오늘 이거 촬영 1시간 전에 결정을 하고 와서 이거 녹음 1시간 전에 결정을 하고 와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왔고 이제 또 그만큼 할 말은 정말 많았지만 많이 조심스러워서 많은 얘기들을 하지 못했는데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찍지 맙시다. 진짜 빵꾸가 아니라 빵꾸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물량빵꾸. 네, 어쨌든 몰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찍지 말아야 되는 같은 기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편 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좀 더 다르게 다양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논의가 진전된 상태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학에 관한 문의나 게스트 제보는 fm@rdlips@gmail.com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